자, 지금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예. 자, 유가족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시 59분에 예. 이곳을 출발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체 투지로 가게 되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만약에 내일 이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이 뭐 제한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아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예. 2월 3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포라든지 제2요구권 행사든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겠다. 이미 거부권 행사는 정한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먼저 바람을 잡았잖아요. 네. 분노를 분열시키는 법이다. 다 밝혀졌다. 이렇게 뻥을 치고 네. 국민들은 하나도 안 밝혔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밝혀졌죠, 여러분? 음. 마약 수사에 투입된 사법 형사가 50명 현장에 있었어요. 문자까지 뿌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좀 있으면 단속한다. 취재해달라. 네. 현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통정리해갖고 마약을 만약에 일면 한두 명이라도 복용해서 길거리로 마약 먹고 정신 쏟아져 나왔다. 몇 명이. 근데 단속하려고 길거리에서 교통순경이 그걸 다 단속해가지고 보행정리하고 막 그 전에도 보면 휘슬 막 부르고 네. 교통정리 보행정리를 하잖아요. 작년 재작년 막 이럴 때도 보면 또 다른 예도 그렇고 그러면 일면 지하에 숨어있던 마약 복용 사범이 밖으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도 시키지 않았다. 현재 분명 50명 있었는데 50명 중에 4명만 교통정리 보행정리했어도 되는데 이 의혹이 있는데 이거 밝혀졌습니까? 팩트로는 분명히 현장에 50인 넘는 사법경찰이 있었다. 마약 단속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뿌렸다. 네. 그다음에 공무원들 용산구청 공무원들도 윤석열 비판한 전단지대로 다 보냈다.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요. 용산구청 직원을 거의 보내가지고 뛰게 했죠. 세계 음식문화 축제 때도 사람이 더 많이 모였어요. 이태원 네. 참사 때보다. 근데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용산구는 아무것도 안 했나? 서울시는 뭐 했나? 박형훈 청장이 네. 서울시는 그날 서울관광재단이 행사를 했어요. 오세훈이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이 부스 차리고 행사까지 했는데 하하. 만약에 서울관광재단이라도 우리가 행사하는데 인파가 몰리니까 시장님 대책 세웁시다라고 했어도요. 오세훈 비록 외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황당했지만 만약에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태원에 그렇죠. 사람 많이 모이니 코로나 이후에 저기 경찰하고 협조하고 경찰이 안 되면 경찰 집회시라든지 딴 데 가서 뭐 관절을 지키고 뭐 별짓으로 다 분산돼 있잖아요. 네. 그랬으면 공무원들 가서 보행 정리해라. 특히 좁은 골목. 그랬으면 그 한마디만 한 명도 안 했어도. 다쳤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요. 자, 이제 오체 투지 전에 잠깐 기자회견을 하고 예. 출발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현장 상황 지금 이태원역 앞의 모습을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그 당시 참사 현장 그 이후에 또 진행되었던 일련의 상황들 쭉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특별법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9번째 이 법안에 대한 너무 거부권 많아서 행사예요. 이제 법대까지 들어. 처음에 양곡법, 네. 그다음에 간호법, 그다음에 방송이 3법 3법이에요. 네. 5개.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6개,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8개, 이번 이태원 참 특별법.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법 하면 또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리거나 네. 아니면 총선에 압승해서 야권이 그래서 야권이 정말 선거제 같은 것도 잘 채택해서 네. 범야권이 200석이 돼서 바로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요즘은 좀 외신에서도 국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여러 가지로 집중하고 예. 있더라고요. 김건희 디올백은 완전히 세계적인 망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황색 언론이야 옐로우 저널리즘 다루는 게 아니에요. 각국의 타임 뭐 가장 저명한 월스트리트 저널리즘 매체들이 네. 전부 다 다루는 이제 가디언까지 나왔잖아요. BBC에서 가디언,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국에서도. 매체들이 신뢰받는 매체가 BBC랑 가디언 아닙니까? 이제 그
방금 그 우리 조계종에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부인 비리만 터진 것,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비리가 터진 것만으로도 네. 노발대발 화를 내고 뭐 소문이 나면 뭐 용산에서 뭐 책상을 걷어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한동훈한테 전화했는데 한동훈 전화 안 받았고 이간섭 시켜서 야 가서 이렇게 잘라버려 뭐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지금. 네. 용산 주변에서 실제 그래서 사퇴국 받았다고 한동훈이 반격한 거 아닙니까? 공개 가지고 사퇴국가 불법이니까 직권남용이니까. 네. 그 이야기 너무 설득했더라고요. 아니 부인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여당 비대위원장을 잘라버리려고까지 하고 노발대발하면서 나섰던 사람이,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든 아니면 영육이 지배받는 사이든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됐던 아니면 최은순 김건희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던, 그렇죠?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노발대발했던 그 마음으로 왜 159명이나 숨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은 못 헤아리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자기 부인의 허물은 오히려 국정농단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까 깨끗이 수사하라고. 네. 오히려. 예. 김영삼 아들이 구속되고 김대중 아들이 구속됐던 것처럼, 노무현의 형이 구속되고 이명박 형이 구속됐던 것처럼, 박근혜에게는 가족이 없었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정말 특수관계인 최순실 구속됐던 것처럼 나가 수사했는데 네. 수사하세요. 그랬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네. 비대위원장까지 잘라버리려고 노력하고, 이거 다 불법 직권남용입니다. 정당 경선 개입이고 당대표 경선 개입에 선거 개입에. 그래놓고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을 거부한다? 당신을 우리 국민들이 거부합니다. 역사가 당신을 거부할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좀 언론인들도 좀 분발해 주십시오.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하고 대장 특검하고 이태원 특검법은 본인들이 대장동 특검법 정해놓고 하니까 거부하고. 네. 김건희는 온갖 비리가 23억을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에서 그 장악된 정치검찰 체제에서도 23억이나 불법 부당이득을 얻은 게 확인이 됐는데,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됐는데 네. 도이치 특검법이라고요, 한동훈 씨? 자. 그래놓고는 국론 분열해서 이태원 참 특별법을 거부권을 건의한 게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한동훈한테 기대 갖고 있는 사람 일부 있던데, 동료 시민을 앞세우는 자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그 다음에 서천 화재 시장 피해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본질이 다 나옵니다. 김건희의 기획자도 못 꺼내는 네. 비열한 쫄로 보이고 아주 비겁한 겁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민낯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곧 오체 투지 현장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오체 투지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이렇게 외칠 유가족들과 또 종교계, 그리고 아까 시민사회 이 인사들이 모두 함께 대통령실 그 앞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현장 오마이 TV를 통해서 중계방송 해드릴 테니까요. 화면 준비되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여부, 거기다가 김건희 이 명품백 논란, 거기다 김건희 특별법도 특검도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다. 그렇습니다. 총선 앞두고. 결국 이 사태로만으로도 저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 김건희가 고속도로를 조작하고 주가 조작 사건은 비록 대선 전 일이지만 대선 되자마자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지구도 수사 책임자를 취임식에 불러도 수사를 못하게 하고, 김건희 오빠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3번 기각하고 정치검찰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하나하나 다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탄핵 결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퇴진신하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까지 겹쳐지면 정말 탄핵사는 더 늘어나고 퇴진사는 더 늘어나는데 버티겠죠. 야당은 탄핵안을 발의를 못할 거고 여전히. 야당 뜨뜻미지근하니까요. 그 다음에 저자는 버틸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이제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어가지고 즉시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 더 이상 국민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전쟁 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남북 간에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위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네. 최악 위기라고. 음. 그러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감성적으로 호소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또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호소드리는 겁니다. 당장 전쟁 나면 우리부터 죽잖아요. 지금의 민생고 경제 파탄 계속되면 서민 중산층 다 죽습니다.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3,000조를 돌파했습니다. 합쳐서. 아.